다시 한번,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크라우드 측하고, 그리고 이제 예비 투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 소개에 대해서 자세히 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또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산타입니다. 왜 산타이냐 궁금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제조사나 바이어에게 드리는 솔루션이 그분들에게는 선물처럼 설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회사 이름을 산타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부터 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81년 11월 2일생입니다. 네, 이번 달 제 생일이었고요. 영어하고 일본어 좀 할 줄 아는 그런 어, 네, 네. 어, 괜찮나요? 지금 화면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괜찮습니까? 네, 저는 지금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 병력은 이제 구사단 백마부대에서 잘 마쳤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17년간 식품 수출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직장은 부산에 있는 희창물산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은 H마트라고 북미 지역에 있는 대형 유통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쪽의 계열사로서 저는 이제 물류부터 서류, 그리고 구매, 상품 개발, 해외 영업, 신시장 개척,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에서 루에랑이라는 현재 유럽의 K푸드를 전하고 있는 굉장히 핫한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여기에 이제 2년 정도 참여를 했고, 단기간이지만 2천만 불 수출답 달성을 제가 주도를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증명되는 것 같다 기분 좋았던 경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일본어 역량을 좀 살려가지고요. 일본 돈키호테에도 55개점을 입점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산타를 바로 창업하게 됐습니다. 이게 24년 5월 27일이었고요. 지금 횟수로는 1년 6개월 정도 되는 굉장히 신생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전 회사에 있으면서 물론 굉장히 좋은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만 그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어도 제대로 해외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았고, 그 속에서 결국은 현재 수출 모델이 현 시대에 맞게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런 시대에 맞게끔 좀 모델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델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영업을 해서 성과로 만들면 이것이 바로 사업화가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또 혁신을 또 세계 글로벌 식품 유통에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아일 자료에도 제가 자세하게 이제 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팀에서는 기존의 모델을 수출 1.0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가 만든 인덴트 모델은 2.0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절차를 저희가 세분화해서 좀 알아보고 싶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현재 복잡한 절차로 해서 식품이 제때 적기에 빠르게 전해지지 못하는 1.0 모델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 모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식품업계에서도 많은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업을 영위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오래된 그리고 이제 전통이 있는 시스템이지만 저희가 이제 개선점을 찾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 모델에 이제 보시면 수출자나 제조사가 이제 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수입사들에게 본인들이 전하고 싶은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수입사가 이 물건들을 받아서 이제 영업을 하게 되는데, 수입사의 역량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성과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사는 A라는 수출 제조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A, B, C, D 굉장히 다수의 거래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을 이제 소개를 받고, 그럼 수입사는 내부적으로 그 아이템을 어떤 것을 영업을 할 것인가 또 결정하는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결국은 마트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트를 이제 저희가 리테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 또 마트에 가면은 카테고리 매니저라고 또 다양하게 또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 유통점일수록 예를 들어서 HMR 담당자, 아이스크림 담당자, 그리고 뭐 스낵 담당자, 음료 담당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출사에서 일괄적으로 음료만 판다. 우리 뭐 수입사는 음료만 파는 회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는데 현실은 굉장히 다양한 K푸드를 해외에 있는 리테일 바이어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카테고리 매니저, 본인들이 컨택해야 되는 카테고리 매니저 수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카테고리 매니저하고 소통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리테일 내부적으로도 결국은 팀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최상부에 있는 결정권자한테 보고를 해서 최종 확정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프로세스는 영업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출자가 제안을 한 시점부터 결국은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시간이 제 경험상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적기에 제품이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많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진입을 못하게 되는 또 수출사 제품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류적으로 아래편에 보시면 저희가 컨테이너 선적을 해서 현지에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 수입사는 그 컨테이너를 수입 통관을 해서요. 본인들 물류 창고에 일단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역을 해서 팔렛 적재를 해서 본인들한테 이제 주어진 공간에 자사 창고가 됐든 아니면 외부 임대 창고가 됐던 거기에 또 팔렛으로 적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매장에는 본인들의 트러킹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에이전시를 이용해서 각 매장별로 한 팔렛이면 한 팔렛, 두 팔렛이면 두 팔렛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품을 납품하는 프로세스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국내도 저는 GS라든지 뭐 이마트 편의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입점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 매장당 한 개의 제품을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6만 원의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50개 매장에 한 개 제품을 납품한다고 그러면 3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입점비라는 이제 수입자 입장에서는 BEP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허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수입부터 그리고 배송까지 모든 게 다 비용입니다. 트러킹 하기 위해서는 트러커들도 고용을 해야 되고, 창고를 빌리게 되면은 창고 또 임대료도 발생하게 되고, 인력도 그만큼 또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입사들한테 영업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구조, 그리고 물류적으로도 비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가는 구조. 저희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한다면 혁신적으로 빠르게 K푸드를 해외에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K푸드가 전해질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저희가 구조를 작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2.0 모델, 인덴트 모델입니다. 그림상으로 보셔도 굉장히 간단하죠. 산타는 수입자와 리테일 사이에서 역할을 한다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사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수입 통관만 하는 역할만 주고요. 그리고 물론 일부 소량의 핸들링 차지는 수입자가 가집니다. 근데 하지만 밑에 보시면 물류적으로도 컨테이너가 수입자가 바로 수입 통관을 해서 컨테이너 채로 리테일에다가 보내줍니다. 배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제 수입사의 역할이고 모든 게 이제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수입사는 빠지게 되고 리테일의 헤드쿼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물건들을 리테일사들의 본인들의 시스템에 따라서 자사 매장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입점비가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림상으로 보셔도 굉장히 간단할 걸로 이해가 뭐, 이제 이해하실 텐데요. 물류적으로도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고, 이제 과정이 좀 줄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일종공 모델에서는 수입사의, 매출이익, 즉, GP가 한 3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모델에서는 GP가 1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적으로도 인덴트 모델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희가 자부하는 이유가 수입사는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한인마트들이 많은 곳, 특히 뭐 한인들이 많이 이제 체류하시는 그런 곳에서는 한인들을 채용해서 운영하시는 수입사들이 많습니다. 마트도 그렇고요. 그쪽은 예외라 치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현지인들이 K푸드를 수입해서 유통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정확한 수치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90% 이상은 현지인들이 K푸드를 매입을 해서 리테일에 영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과연 한국인인 저희가 K푸드에 대한 전문가일까요? 아니면 수입사가 전문가일까요? 결국은 당연히 저희가 전문가입니다. 한국 사람이 K푸드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트렌드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테일에 직접 영업을 하는 프로세스를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카테고리 매니저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리테일의 디시전 메이커 그러니까 사장단 또는 임원하고 직접 연결되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고 뾰족한 솔루션을 리테일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고, 물류적으로도, 비용을 혁신적으로 좀 절감하는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타 실적을 보여드리면요. 24년도에 5월 달에 저희가 설립을 해서, 소액이지만 3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올해는 20억 원 매출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들 보시지만, 제 사진만 올렸습니다만 이제 팀원들도 두 명이 더 있습니다. 희창물산에서 함께 이제 했던 저희 후배 직원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루에랑에서 또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저희가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주요 실적은 캐나다 네, 월마트 예, 저희가 23년도에 말레이시아산 PC볼을 개발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M 마켓에 냉동식품을 처음 납품한 거를 시작으로 제가 상온식품까지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로빈슨 슈퍼마켓 113개점 입점 계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월마트에 저희가 말레이시아산 피시볼을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건 잘 아시는 청정원으로 유명한 이제 대상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요. 레시피나 어떤 가격이나 이런 솔루션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대상의 브랜드를 살린 패키지 디자인으로 해서 월마트 캐나다에 납품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국산으로 된 태국 제조 시설을 이용해서요. 한국에 이제 할랄 브랜드가 달릴 수 있는 치킨들도 개발을 해서 태국의 타이슨 그리고 CP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쪽과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필리핀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에 이어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은 단순히 저희가 뭐 이 바이어분들하고 친하다 뭐 이런 부분을 넘어서 저희가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줌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믿어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SM의 그룹의 최초로 이제 세이브 모어라고 이제 보라카이점에 오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 기업 유일하게 산타가 초청이 됐고 그쪽도 이제 가족 일가가 운영하는 가족 회사입니다.
거기서도 다양한 K푸드 쇼케이스를 진행해줘서 고맙다. 이런 좋은 말씀도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SM 마켓뿐만 아니라 로빈슨, 월터마트, 랜더스, 로얄두티, 노브랜드 이런 쪽하고도 다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은 투자를 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거의 매달 가까이 출장을 가서 네트워킹을 하고 한국 식품을 많이 소개를 하는데 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리테일 1위 기업과 2위 기업이 이제 SM과 로빈슨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매장에 대해서 숫자를 적어 드렸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마닐라로 가장 유명한 루손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는 세부나 이제 보라카이 지역을 대변하는 이제 비사야 그리고 농업 산업이 발전한 민다나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필리핀은 거의 대부분이 루손 지역에 매장이 몰려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필리핀 시장을 선택했느냐? 아, 저희는 필리핀 시장에 제가 전 직장을 다니면서도 필리핀 시장이나 뭐 다양한 국가에 제가 경험을 해보고 수출도 해봤지만, 필리핀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전 세계의 13위에 해당하는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특히나 중위 연령이 25세입니다. 한국은 중위 연령이 47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필리핀이 굉장히 젊은 인구들이 많고, 이 젊은 인구들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경제 성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1인당 GDP가 아직 만 불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300불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률도 아세안 국가 중에는 베트남 다음으로 고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네. 경제 성장률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K푸드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시장이 필리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 식품 상위 수출 10개국 중에 8위에 해당하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출 모델은 한국의 K푸드가 세계에 전해지고 성장하는 모델은 중국, 미국, 일본 중심의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의 관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국내 많은 대기업들, 주요 대기업들이 필리핀이나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리핀은 유통 리테일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이쪽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더운 나라고 사시사철 덥기 때문에 대개가 가족들 단위로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이제 몰입니다. 한국 같으면 이제 스타필드 같은 곳이죠. 그래서 SM 마켓도 그렇고 로빈슨도 그렇고 이 두 리테일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문화를 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몰 위주로 필리핀 분들이 이제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슈퍼나 하이퍼마켓 이런 쪽에서도 매출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소비도 많이 일어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화 소비 트렌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위 연령이 25세에 불과한 굉장히 젊은 국가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현재 필리핀은 한국 식당 기준으로 굉장히 K푸드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마트에 파는 일반 저희가 그로서리라고 칭하는 그런 섹터에서는 아직 큰 성장은 나오지는 않고 있고, 실제로 AT에서 필리핀 소비자 조사를 해보니 78%가 K푸드를 트렌디 건강한 식품으로 인식은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아직은 소비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수치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시장이 확대될 비전이 무궁무진한 곳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산타의 25년도 매출과 5개년 목표 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4년도에는 저희가 약 3억 원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20억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표 보시는 대로 저희가 설립이 된 지 1년 남짓 좀 지났지만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분기 BEP가 이번 4쿼터에 3억 원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타의 5개년 목표 재무는요, 올해는 20억으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217억, 278억, 337억,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26년 예상 매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라면 탑 티어 브랜드라고 일단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늘 그 해당 브랜드사의 본사를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SM과 논의도 오늘 오후에 마무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라면은 한국 K푸드의 주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푸드를 전하고자 하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자 하면, 라면 시장에 저희가 진입하지 않고서는 큰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몇 개월 전부터 저희가 그 브랜드사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한국 라면이 필리핀에 수출되는 금액을 보시면 24년도에 5,3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 성장률이 유지 또는 더 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26년도에는 한국산 라면이 7천만 불 수준으로 수출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수식이 적혀 있습니다만 0.7%는 리테일 시장으로 가는 물량에 대해서 배수를 곱한 것이고요. 그리고 0.45는 필리핀의 리테일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SM의 규모를 나타내는 45%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라면 탑티어 브랜드가 어, 한국 라면 필리핀 수출 금액, 뭐 전 세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근간으로 저희가 185억 원의 매출이 최대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SM 마켓의 라면이 아닌 제품들에 대한 수치고요. 이번 올해 저희가 진행한 게 실제로 이제 6억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했고 또 추가로 오더가 받은 게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6억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3.0이라는 수치는 저희가 현지 판촉 행사를 운영하면서 모은 데이터입니다. 상시 판매되는 숫자가 1이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 일주일 동안 하기도 했고 필리핀의 인원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약 5배 행사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판촉을 진행했을 때 약 3회 행사 효과 배수가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비슨 슈퍼마켓 113개점의 입점이 계약이 완료가 돼서 그래서 내년에는 로빈슨의 시장 점유율을 감안한 수식으로 해서 저희가 10억 원의 매출이 달성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퓨어골드나 또 랜더스 등의 리테일에도 영업 중이라서 이쪽에도 신규 매출은 약 2.2억 원 정도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르푸 두바이와도 인덴트 비즈니스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4개월이 지났는데요. 까르푸 본사에서도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K푸드의 성장률이 가장 성장률이 높은 곳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한 아랍에미레이트인데, 거기에 또 두바이가 또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덴트 모델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설명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너무 이제, 길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제가 사전에 요 참여자 조사하면서 사전 질문지를 좀 남겨주신 게 있어서 제가 요거 사전 질문지 통해서 좀 질문을 대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그 사전 질문하지 못하셨던 것들이 있었다면은 지금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질문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는 지금 필리핀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필리핀 외에 다른 동남아 국가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 가능성 혹은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저희가 필리핀이고,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인구가,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구가 굉장히 동남아에서 1등 국가지요. 네. 국가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구조적으로, 수출하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통관, 검역 관계에서 허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경험도 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또 구조를 또 만들고 해서 인도네시아로도 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셔서 이 채팅창 질문 또 제가 대신 드려보겠습니다. 매출 성장에 대한 근거는 잘 확인하였는데 영업이익률 개선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영업이익률이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로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리테일한테 오더를 받는 조건이 무조건 컨테이너 베이스로 받습니다.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이냐? 저희가 창고가 운영을 할 필요가 없고요. 컨테이너 작업할 때만 단순한 소액의 비용만 지불해서 컨테이너를 작업을 하고 또 저희가 재고를 가져가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를 보관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재고를 뭐 할인 행사한다든지 뭐 폐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표에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실제로 매출이 저렇게 달성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더 높게 나올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26년도 SM 마켓에 1,000만 불 규모 딜에 네,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네, 내용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라면 탑티어 기업과 있었던 딜, 이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00만 불이라고 이제 뭐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오늘 그 브랜드사에서 논의된 거는 이제 월을 25대 기준으로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연으로 12개월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00억에 가까운 매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1,000만 불 매출은 뭐 보장이 되었다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그 Q&A 요 화면은 좀 잠시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중지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협력식품 제조 유통 기업들과 필리핀 리테일 기업들이 직접 수출 및 유통하지 않고 우리 회사 산타를 경유해서 납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출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 뭐, 제조사분들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출 계약이 되면은 이제 컨테이너 베이스로 오더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매출이 한 번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컨테이너 하나에 많게는 50가지, 100가지, 그리고 브랜드도 뭐 10가지에서 20가지가, 여러 가지가 혼적이 돼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이나 김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된 것들은 리테일사에서는 컨테이너 베이스로 운영이 가능한 아이템인데, 그렇지 않은 아이템, 그 새롭게 들어온 아이템들은 디테일에서 컨테이너 베이스로 오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 보니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트레이딩 모델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트레이딩 회사들이 꼭 있어야 새로운 제품들도 시도가 되고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잘 나가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리테일들은 큰 오더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현금이
잠긴다고 하죠. 이게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재고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류나 재고 관리에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어, SM 같은 그런 큰 리테일사들도 저희를 찾는 이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새로 들어와서 제가 요거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은 유효 기간이 있는데 재고에 대한 부담이 높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일단 수출은 별도로 제조사들이 생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로 가지고 있는 거를 출하를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래서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국내 그 식약처법을 따르진 않습니다. 국내 식약처에서도 수입국에서 지정하는 유통기한을 날인하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냉동 제품 같은 경우는 18개월 날인이 되고 있고요. 라면 같은 경우도 12개월 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개월이라든지 8개월로 운영하는 국내 제조사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제품이 사실 해외에 이제 진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기한을 제조시설을 좀 정비를 하고 시스템을 바꿔서 유통기한을 좀 길게 가져가면 괜찮은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유통기한 짧은 경우에는 또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KPI가 잡혀 있는 게 두 달에 60일입니다. 60일 기준으로 80% 소진이 되는 제품은 오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60일이 지났는데 KPI가 70%가 달성이 안 되고 판매 효율이 떨어지는 제품의 재고가 뭐 40%가 있다고 할 때는 저희가 과감하게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원 플러스 원 행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고에 대한 부담은 없도록 하고 있고 다만 그런 제품에 선정이 되고 결국 불용으로 뭔가 이제 코드가 따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상품을 선정하고 이제 가져감에 있어서 제조사분들도 잘 설득하고 제품 선정에도 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다시 또 새로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탑티어 기업과 아이템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매출의 퍼센트로 이익을 배분을 하시는지 아니면 상표권 사용에 대한 수수료 정산으로 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그 100% 매입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커미션 베이스는 아니고 100% 매입을 해서 저희가 수출자가 돼서 물건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마진을 저희가 취하고 있고요. 네.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상장 계획도 있을까요? 저희 목표이긴 합니다. 네, 목표이긴 하고, 또, 이번에 1차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건 좀 이른 것 같아서,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IPO 향후에 상장을 하는 것이, 그리고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발생한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H마트에 물건을 공급했던 전 회사에서 그 시기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식품 수출에 있어서는 최고의 분기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의 패턴이 결국 식당을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은 마트에서밖에 구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쌀도 동인하고 라면도 동인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펀딩의 목적과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이 펀딩 금액을, 투자 금액을 어떻게 투자자에게 돌려주실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좀 여쭤보셨네요. 네. 저희는 일단 사용 목적은 전적으로 운전 자금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또 이제 궁금해하시고 의아해하실 부분이 이제 라면 탑티어 브랜드하고 계약이 돼서 매출이 200억이 되면은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SM하고 논의를 해서 수입사가 저희한테 100% 선결제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결정이 됐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 라면 브랜드 이외에 거래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결제를 해야 이제 출하를 할 수 있고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 있는 좀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 바이어한테는 일주일 있다가 또 받는 구조가 있어서 한 2주 정도의 자금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해서 그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해주시는 또 투자자 분들께는 어, 정확하게 이제 뭐 크라우드 측에서도 저희한테 가이드를 주시겠지만 이제 뭐 배당이 돼야 된다, 뭐 배당이 되었던 어떤 방식으로 되었던 네, 저희가 수익이 나면 바로 네,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면 네, 계속 같이 가실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엑시트를 하겠다고 하시면 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회사를 키워서 또 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엑시트에 대한 내용은 저희 본청약 페이지가 공개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H마트 가로치고 희창물산인데 이 백호점 H마트 백호점 뉴스를 봤는데 K푸드가 굉장한 긴 한가 봅니다. 산타도 향후 산타 개별 브랜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H마트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상 브랜드라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대리로 이제 상품 개발 TF 팀장으로 있을 때 제가 스스로 이제 기획을 하고 출시를 했던 브랜드인데요. 그 H마트에 어, 그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품 개발에 관련된 것도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품 개발을 해서 장표에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북미 시장으로도 저희가 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아까 그 재고와 관련해서 저 질문을 드릴 거가 있는데 산타는 재고를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매출 원가 발생이 나는 이 주요한 원인과 그리고 매입을 하신다고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재고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재고는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저희가 12월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달에 컨테이너 작업을 했고 출항을 1월 달에 한 케이스가 있다면 이게 그 이제 연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장표상으로는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재고로 잡힙니다만 실제로는 저희가 재고를 전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이제 매출 원가로 잡히는 부분들은 즉시 네, 수출로 이어져서 이제 매출로 잡힌다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개별 상품 개발이 아닌 H마트처럼 리테일을 직접 계획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기회는 제가 만들려고는 하고 있지만, 어, 네. 뭐, 일단 전 회사에 대한, 어, 또 어떤 의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H마트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전 회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 플랜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사업이 또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신의를 지키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큰 시장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뭐 진입을 못하게 된다, 뭐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중소식품 제조사들의 제품 수출 시적은 현재 매출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10% 미만입니다. 투자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디저트가 일본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이제 시범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성북당이라는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시범빵에서는 거의 베스트라고 저희가 중소기업이지만 베스트라고 보고 있는 그분들 제품을 필리핀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반응도 굉장히 좋아서 조만간 리오더가 또 접수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거의 중견기업 단계로 올라가셨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만 한국의 전류를 가장 잘 만드시는 이제 상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가서 이제 마트에 가서 보시면 뭐 롯데마트가 됐던 어디 뭐
CJ가 됐던 풀먼이 됐던 그런 OEM을 하는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사가 있는데 그쪽과도 협업하고 있어서 그쪽은 거의 뭐 지금 이번 올해만 해도 거의 3회, 4회까지 리오더가 접수돼서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들어와서 제가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와 필리핀 물가 비교 시 판매 가격에 대해 소비자의 구매 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환율 변동 리스크는 없을지 이거 두 가지 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필리핀 가격 허들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타이트하긴 합니다.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극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싸다고는 하지만, 필리핀 고객분들이 GDP에 이제 필리핀 경제 70%가 소비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는 시장이고, 그래서 냉동 만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재 한 400페소 근처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25를 곱하면 거의 10,000원이 넘는 돈입니다. 만두 한 팩에. 예, 굉장히 비싼 제품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또 그거를 소비하고자 하는 또 시장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조사분들하고 그다음 리테일 최종 바이하고도 지속 협의를 해서 가격 구조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온라인 설명회 자료에도 올렸지만 어, 그 OKF라는 음료를 잘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캔커피를 저희가 해보자. 근데 이제 일본 브랜드인 UCC도 있고 미국 있는 네스카페도 있고 이 제품한테 가격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서 3사가 모여서 최종 합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또 리오더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수출 기업이다 보니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리스크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정책 환율이라고 있습니다. 원화로 사서 수출할 때에 환율을 적용하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정책 환율이 현재 제품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1,300원 미만 또는 1,350원이 거의 캡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맥스로 돼 있어서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가격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문이 있어서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투자자분들이라면 탑티어 브랜드를 청약 종료 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될까요? 뭐 언론 보도 등이나 우리 회사가 직접 노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알 수 있게 될지. 지금 현재 11월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11월 20 며칠입니다. 네, 그때 필리핀의 SM 본사에서 저희가 계약식을 하기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기사로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또 혹시 탑티어 라면 브랜드 이 기업과 배타적인 계약을 맺으신 건지 아니면은 타 브랜드 유통도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셨습니다. 라면인데 타 브랜드도 말씀하신 거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어렵게 저희가 확보한 영업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고요. 저희가 인덴트 모델이란 것을 이제 바이어한테 설득하기보다 제조사분들한테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모델을, 성과를 입증해 나가고 효율성을 입증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대기업분들도 저희한테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탑티어 브랜드도 결국은 저희의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SM의 영업이나 네트워킹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도 언젠가는 또 저희한테 연락이 오실 수 있지 않나.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필리핀 수출 시 통관 리스크는 현재 어떤가요? 필리핀이 최근에, 이제 마르코스 이제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게 작년입니다. 굉장히 규정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 또 세관장이 바뀜에 따라서, 현재 이제 CPR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품 등록을 건별로 다 해야 됩니다. 한 제품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 작업 자체가 조금 많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사전에 미리 저희가 CPR 등록을 다 해놓은 제품들이 많아서 그거는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고요. 수출에 있어서는 사실 해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미국, 캐나다도 뭐 굉장히 큰 시장이고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거를 헤쳐나가는 게 또 저희 같은 무역회사의 또 책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또 잘 헤쳐나갈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회사의 좀 영업에 가장 강력한 노하우가 아닐까 싶은데, 이 필리핀 리테일사와 어떤 네트워킹이 되게 강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네트워킹이 특별한 이유나 혹시 네트워킹을 구축하실 수 있었던 그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진정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투명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그쪽에서 신뢰가 쌓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저희 팀의 속도입니다. 저희가 매달 필리핀에 가서 영업을 하고, 네, 사무실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뭐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네, 두드리고 하는 모습이 그들한테는 또 많이 새로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거래 관계가 세워지고 있고 이것도 이제 잘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필리핀에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필리핀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가 좋은 팀이라면은 K푸드 말고 다른 품목도 유통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다고 질문 네.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똑같은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지금 뷰티 쪽으로도 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뷰티도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하려고 브랜드도 지금 선정이 돼 있고 SM에서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인데 일반 소비재 제품들, 그러니까 식품을 포함한 소비재 제품들은 저희가 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추가로 질문을 해주실 분들은 채팅창에 추가로 입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질문 입력해 주시는 동안에 또 대표님께서 또 아까 말씀하시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은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첫 이제 벤처 기업으로 인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절차상으로 클라우디에서도 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 처음에는 좀 뭐 벤처 인증이 안 돼 있어서 투자하시기에 조금 고민이 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1차 투자 받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저희가 벤처 기업 인정을 받고 그리고 2차 또 투자까지 모집을 하고 최종 이제 4차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나 이런 혜택들은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이 또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향후에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또 질문해 주실 분들은 저 채팅창으로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고민이 좀 되실 테니까요. 저희 지금 현재 54분인데,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마침 또 질문을 또 주셨네요. 지금 현재 산타에 필요한 리소스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떤 리소스가 있다면 성장이 더 강력할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력으로 보고 있고, 그 프로젝트 크게 이제 저희가 이제 유치가 된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목표한 매출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이 작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좀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에 가지고 있는 인재풀을 조금 활용해서 능력 있는 직원분들을 좀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네트워크가 중요한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인력 이탈에 대한 염려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네트워크는 대표님의 네트워크인가요? 지금 바이어의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력에 대한, 네네, 인력은, 네, 저의 네트워크입니다. 네, 제 네트워크고, 항상 이 대표라는 입장은 굉장히 냉정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결국은 회사 시스템을 잡아가고, 그리고 인력에 이탈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잘 잡아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질문도 또 추가를 주셨는데, 혹시 직원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어떤 고민이나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지? 저는 뭐, 전폭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기업인 만큼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좋은 인재들이 유치가 되려면 결국은 보상 체계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투명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되면 방점을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문을 해주실 분 있으시면은 또 추가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금액, 최소 금액을 좀 여쭤보셨는데요. 요거는 저희 본인의 투자자 유형에 맞춰서 투자하실 수 있고, 최소 금액은 이제 본 청약 시작하면은 그 당일에 저희 청약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 내용은 저희가 좀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500만 원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이제 9시가 거의 다 돼가가지고, 혹시 투자자분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대표님 마지막으로 포부나 잘 봐줍시다 하는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으신 말 있으시면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모쪼록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저희 산타가 가진, 그리고 제가 가진 진정성이 전달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이름이 산타인 것처럼, 저희도 산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소액이라도 적극 투자해 주시는 투자자분들께는, 저희가 저버리지 않고, 성과로서 입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정말 투자 잘해서 성장을 잘했다. 뭐 아마존 같은, 네, 에어비앤비 같은, 네, 그 정도의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